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2월 5일이고 오전 2시 34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 말미에서 오늘 큰 움직임이 있으면 그 큰 움직임이라 함은 사실상 뭐 하방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드렸었던 건데, 큰 움직임이 있으면은 영상을 올려드리겠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 마냥 좋은 업로드는 아니죠, 사실. 그래서 좀 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제 또 큰 하락이나 큰 상승이 왔을 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또 그 근거를 꼭 찾으려고 해야 또 적성이 풀리죠. 원래 모든 일에는 그렇게 원인과 결과가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도 하락의 원인, 상승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 찾아봐도 막상 명확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어 라고 할 만한 이슈들이 원래 없죠. 뭐 하락과 상승의 이유가 없듯이. 그래서 그럼에도 최근에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간략하게 시간의 순서대로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저번 주만 해도 이제 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어요. 물론 비트가 도미넌스가 좀씩 깎아 먹히고 있었지만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주면서 뭐 연말 랠리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갑자기 이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이슈가 터지면서 시장에 1차 충격이 왔었고요. 그 충격 이후에 이제 또 연준 파월 이제 발표에 의해서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예상과는 다르게 오히려 금리를 빨리 해야 된다,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또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도 시장에 또 압박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제 기존에 예상했던 수치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그런 수치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게 또 여러가지 악재로 계속해서 겹겹이 쌓이는 이슈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새벽에 헝다 관련 디폴트 이슈가 또 발표가 됐죠. 그래서 뭐 이거 언제까지 의뢰먹을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계속해서 좀 뭔가 터질 것 같은 폭탄을 두고 가는 그런 악재죠, 사실.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좀 퍼드성인 것 같긴 해요, 사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은, 이제 최근에 중국 쪽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각 거래소들에서 이제 조만간 중국인들 거래 금지를 아예 하는 기간이 오기 때문에, 그 기간 전에 중국 사람들이 턴 거 아니냐, 비트를 턴 거 아니냐, 이런 이슈가 또 있었는데요. 또 거기에 뭐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거는 조금 그런 퍼드성 아닐까 라고 보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이슈들도 뭐 물론 다 오케이.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조정 올 때 됐죠, 진짜. 왜냐면 1년 동안 유동성 파티를 재미나게 했었고, 이제 파티에 이제 좀 끝빠지게 와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이었고요. 사실 여러가지 뭐 도미넌스적 지표, 뭐 여러가지 알트들, 뭐 여러가지 뭐 지금 섹션에 대한 어떤 펌핑, 뭐 그런 게 전부 다 한 번씩 왔었고, 이제 진짜 뭐 주변 인간 지표로만 봐도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세계적인 어떤 그런 경제 지표들, 이런 것들을 봐도 충분히 하락에 대한 어떤 예상이 좀 됐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욕심부리지 말고 현금화를 좀씩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심정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방송을 열심히 보시고 따라오신 분들은 그나마 지금 제가 해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그나마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서, 어떻게 또 아다리가 잘 맞은 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최근 일주일 사이에 좀 현금화 합시다 이렇게 많이 말을 했었는데, 되게 그런 말 한 거 치고 좀 하락이 이렇게 굉장히 타이밍 맞게 왔기 때문에 뭐 제가 잘 맞힌 건 아니고요. 그래서 좀 타이밍 맞게 아다리가 잘 맞았기 때문에 또 운 좋게 현금화를 잘 하신 분들은 여기서 안주하지 마시고, 나 현금화 잘했어 이렇게 안주하지 마시고, 이제 이 현금들을 갖다가 또 어떤 식으로 투자를 계속 이어나갈지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시고 다시 뭐 재진입 각을 보신다든지 반등 구간에 이제 뭐 잠깐 스윙이나 단타를 치신다든지 이런 전략도 되겠고요. 그래서 각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투자는 이어진다는 거 꼭 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비트코인 좀 정확한 차트로 또 보고, 사실 뭐 차트가 없죠. 지금 차트가 다 무너졌는데 무슨 차트야. 그래서 일단 대략적으로만 봤을 때 이건 지금 전체 사이클 17년부터 사이클에 대한 지표인데요. 이거를 좀 구간별로 색깔별로 구역을 나눠가지고 지표를 나타낸 거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대체로 이 노란색이나 검은색 라인 안 보이겠네. 대체로 노란색이나 검은색 라인 하단에 있으면은 조금 사이클 자체에서 이제 횡보 하락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 끝단에서는 그게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 이 위쪽으로 오면은 이제 사이클의 시작이라든지 뭐 굉장한 펌핑장 이런 것들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위에 있는데 뭐 중간 사이에 있네요. 이번 하락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옐로우 라인에서 한 48.6에서 홀딩 최소 지지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다시 66만 달러로 다시 회귀해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강세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사이클, 그러니까 17년 해가지고 이번 사이클이죠. 사실 올해 17년 작년 연말부터 해서 지금 딱 1년 정도 사이클이 지금 굉장히 21년 사이클로 보시면 되는데, 이번 전체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이 그래프에서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이었던 지금 이 아래에 있는 하늘색 구간, 이 구간이 좀 중요했었고, 그 위에 있는 이 녹색이 아니죠, 빨간색 구간, 그리고 세 번째로 최근에 우리가 많이 봤었던 그 초록색 큰 박스 있었죠. 여기 세 번째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그 구간을 좀 크게 놓고 봤을 때 과거에 이제 재축적 했었던 기간들을 이제 다시 재테스트, 리테스트 하는 그런 좀 기간으로 와버렸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 녹색 박스권은 이미 이탈을 했고요. 일주일 전만 해도 그 녹색 박스권 안에 있다, 괜찮다, 좋아했었는데 어느새 또 이탈을 했네요. 한 몇 주 전엔 또 그 녹색을 이제 벗어나서 그게 지금 지지 구간이 됐다,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역시 시장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지금 이 박스는 끝났고,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이 빨간색 구간이 뭐 38,000, 39,000, 4만 뭐 이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 구간 있고요. 그리고 밑에 쭉쭉쭉쭉 지지 저항선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패닉셀이 나오고 계속해서 하방으로 간다면 계단식 하락으로 인해서 32,000까지도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로 더 간다? 그러면은 진짜 2만 언저리까지도 진짜 안 좋게 봤을 때요. 그렇게도 열려 있다. 항상 이제 열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서는 만약에 현금화를 잘 했다면은 너무 무리해서 막 저점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장의 반전이 나오고 나서 그때 들어가도 충분히 좋은 기회를,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현금 비중을 많이 지금 늘려놓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후오비 이슈가 왜 조금 퍼드성이었냐면은 보시면 그 후오비에서 막 과매도가 나와가지고 뭐 28,000까지 떨어졌다,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맞아요. 근데 그게 맞는데 뭐냐면은 여기가 지금 USDC 마켓이에요. USDT가 아니라 USDC 마켓이고, USDC 마켓은 원래 거래량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거래량이 거의 뭐 1200만 USDC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적은 거래량 페어
갖다가 여기를 이렇게 좀 너무 서드성으로 한 거는 그렇고, 뭐 후업이 메인 BTC 이제 차트가 당연히 USDT죠. USDT인데 USDT는요 이렇게 안 내려갔어요. 28,000까지.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23억 테더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고, 아까 여기는 USDC 마켓이라서 사실상 뭐 누가 잘못 던졌든지 뭐 그런 이슈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뻗으다. 그리고 이게 진짜 차트죠. 후업이 차트죠, 진짜.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렇게 후업위에서 과매도가 나왔고 그러면 진짜 중국 그런 걸로 떨어져서 후업위에서 진짜 그렇게 큰 하락이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잘 보면은 후업위에서 큰 하락이 나온 건 아닙니다. 똑같은 하락이 나왔고요. 단지 이 USDC 페어 마켓에서 조금 그런 이런 미스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판단을 하셔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런 이슈도 있었고, 굉장히 뭐 이슈가 많았어요. 오미크론 이슈, 고용 쇼크 이슈 있네요. 여기도 고용 쇼크 이슈, 중국 에버그란데 이슈,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뭐 아까 뭐 바비리 중국 뭐 이런 또 이슈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후오비 관련한 뭐 후오비 비트코인, 그러니까 후오비에서 이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이 28,000달러까지도 떨어졌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뭐 이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보시면 USDC 마켓입니다. 이거는 이제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잘 모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좀 의미가 퇴색되는 별로 의미가 없죠. 사실 뭐 거래량 지금 1,000만, 2,000만도 안 나오는 이 마켓을 갖다가. 김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오전 해가지고 새벽부터 오전까지 해서 거의 막 10%에서 막 11%, 2%까지도 상승을 했어요. 순간적으로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한국 시장이 해외 시장 가격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김프가 굉장히 많이 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김프를 차익을 좀 실현을 했고요. 굉장히 짭짤하더라고요. 김프 10% 정도 달다 하면서 입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요거 맞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시장이 굉장히 특이점이 있어요. 이번 하락에서 진짜 너무너무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뭐 다 끝났네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자면은 뭐냐면은, 이번에 비트가 이렇게 진짜 빅숏이 나왔는데 굉장히 큰 하락이에요. 이게 나름 꽤 큰 하락이죠. 뭐 물론 더 큰 하락이 많았었지만 지금 시장이 꽤 이렇게 성장을 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는 시장에 굉장히 좀 충격적인 하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번 하락이 진짜 특이한 게 뭐냐면, 보통은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면 조금 하락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락 횡보하는 수준으로 흐르는 하락이 아니라,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도미넌스가 올라가요. 도미넌스가 많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트만 큰 상승을 했을 때 도미넌스가 오르거나, 혹은 그러니까 시장이 전체로 다운되는데 비트가 하락을 덜 해서 도미넌스가 오르는 거, 이거 두 개가 있는데, 지금은 비트가 큰 하락을 했는데도 알트코인들이 그거보다 하락을 안 해서 지금 도미넌스가 오히려 빠지는, 원래는 이렇게 빅숏이 나오면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너무 이상해요. 저도 진짜 처음 보는 시장인데 약간 낯섭니다. 굉장히 이런 시장이. 그러니까 이게 17년, 18년쯤에 비트가 크게 하락을 하고 나서 이제 회복하는 구간에서 이제 도미넌스가 점점 갉아먹히고 이더가 전고점을 찍어가는 과정, 그때랑 조금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도미넌스가 그래도 상승을 하긴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조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시장이 좀 흘러갈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벌써 도미넌스가 마켓캡 기준으로 40%, 42%, 40.2%까지 떨어졌고요. 곧 30%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일각에서는 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보시면은 벌써부터 비트랑 이더가 이 방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역시 근본은 이더다, 뭐 역시 근본은 뭐 이런 솔라나다, 뭐 근본은 알트였나? 알트 이게 알트 시즌인가? 비트는 답이 없나 보다, 루나가 근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좀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좀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정답은 아니지만 아마 높은 확률로 그런 마음들이 언젠가 깨지는 것을 경험을 하실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믿고 계시다면. 이더리움이 지금 보시면은 BTC 페어로 보시면요, 지금 거의 굉장한 고점으로 올라왔죠. 이 말은 즉슨 이제 비트로 이더 사는 가격인데, 지금 이게 많이 올라왔다는 거는 이제 비트 대비 이더가 많이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작년이 아니야, 이게 18년 6월 정도로 지금 거의 고점으로 올라왔고요. 이게 가장 높았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이때예요. 이때가 지금 18년 1월, 진짜 대하락장 시작 직전, 이 4년 동안의 하락장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이더가 고점에서 맴돌았고, 그리고 이 구간도 5월도 비슷했죠. 5월도 18년 5월도 한번 시장이 반등을 했었다가, 이게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시각 자료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보시면은 17년에 이때예요. 17년에 이때 지금 방금 BTC 페어가 이렇게 된 거고, 여기는 지금 5월달이잖아요. 5월달에 어땠냐면은 시장이 당시에 큰 하락이 있고 나서 바닥을 찍고 나서 이거 반등인가 합니다. 반등인가 하는데 이때 다시 하락하기 전, 이때도 한번 BTC 그 이더가 이때 당시에 이렇게 좀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거의 뭐 사실 이더가 힘을 많이 못 썼죠. 많이 못 쓰고, 최근에 5월달 하락장 직전에 또 한 번 이더가 굉장히 힘을 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트가 떡락 직전에 굉장히 큰 하락. 이번에 지금 하락한 거는 큰 하락도 아니에요, 사실. 그거보다 더한 하락이 오기 전에 이더가 항상 이런 식으로 비트보다 방어를 더 해주고, 이제 BTC 마켓에서도 고점을 찍어주는 그런 전조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무섭긴 해요, 이게 지금 이 현상이. 그래서 비트가 하락하는데도 도미넌스가 상승하지 않는 지금 이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좀 무섭기도 하고요.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 정도로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이 있는데, 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이제 뭐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과거의 이더리움과는 다르고, 이더의 어떤 그런 재발견이 있었고, 재평가가 있었고, 이번에 이제 여러가지 실제 경제랑 이어지는 그런 블록체인 시장에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더리움이 갖는 새로운 어떤 지위 체계라든지 어떤 그런 그런 것들이 뭐 있어서 이더가 이렇게 오르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게 뭐 그게 아니고요.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항상 이런 시장에서 아리송한 시장에서 찾았던 답은 결국은 비트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항상 답은 뭐로 가도 답은 항상 비트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의문이 들거나 이거 뭐야? 이번에 뭐지? 이번 다른가? 이번에 좀 이상한데? 이번은 다른가? 하다가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에 답은 비트였다 라는 게 이제 저한테는 좀 경험적으로 체득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의견들에 저는 개인적으로 베팅을 하진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각자 만약에 진짜 그럴듯한 근거나 믿음의 어떤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는 방향대로 가시면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심스럽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조금 너무 마냥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으시도록 좀 반대 의견을 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하락이 오거나 상승이 오거나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뭐 유튜브나 뭐 분석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걸 볼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뷰나 의견이나 뭐 그런 걸 볼 텐데, 이제 그런 걸 볼 때 웬만하면 좀 그런 분들 걸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냐면은 이제 상승할 때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락할 때 오히려 상승에 대한 반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쪽으로만 얘기하지 않으시는 분들, 그리고 이게 뭐가 많아 그리고 이것도 좀 뭐 중요한 거긴 한데, 적어도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러니까 저번 사이클에서도, 그러니까 두 번 사이클의 이상의 어떤 그런 투자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 위주로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사실 이번 사이클 21년 뭐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불장 사이클에서 나오신 분들이 많긴 하지만 저도 사실 뭐 그때 오긴 한 건데, 어쨌든 저는 17년 중반부터 투자를 했었던 사람이니까 뭐 이게 뭐 영광의 훈장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때 이제 경험도 있고 그때 뷰라든지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관점에서 얘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신 분들은 이제 그걸 겪어보기 전에는 모르실 거예요, 진짜로. 그때 하락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하락이 진짜 무서웠던 게, 우리가 이제 이더리움 하면 굉장히 근본 코인이다.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때도 이더리움은 신이다. 이더리움, 갓더리움 해가지고 비트 떡락하는데 이더리움 혼자 막 방어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사토시 차트로 막 전고점 찍고 혼자 뚫고 날아가. 이게 지금 비트가 이미 꺾인 지가 오래예요. 꺾인 지가 오래인데, 지금 보세요. 지금 비트가 여기서 꺾인 지가 언제냐면은, 비트가 빅숏을 맞은 게 1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봉으로 봤을 때 1월 8일부터 해가지고 쭉쭉쭉쭉 그냥 꺾여져 나가거든요. 1월 8일부터. 근데 이더리움 차트 같은 경우는 1월 8일에 오히려 올라요. 보이세요? 1월 8일에 떡상을 하고 그 뒤로도 떡상을 3번, 3떡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뭐 테더로 볼까요? 아까 1월 8일이었죠, 비트가. 근데 1월 8일에 오히려 오르고 그 다음 주까지도 전고점을 찍어버려요. 그 이후에도 빠질 생각을 안 합니다. 여기서 지금 1월 29일인데 여기서 이미 비트가 나락을 가 있는데도 빠질 생각을 안 해요. 여기서 보세요. 1월 22일이죠, 여기가. 1월 22일에 이미 비트는 나락 반토막 넘게 나 있는데 이더가 빠질 생각을 안 한다고, 여기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가서 와, 이더리움 대박이다,
이더리움이 미래다, 비트코인 나발이고 뭐고, 이더리움이 비트 시총 잡는다, 막 이 소리가 나올 때가 있었어. 저도 사실 그 대열에 합류를 해서 물렸었거든요. 진짜 날아갔어요. 왜냐면은 이더가 원화 기준으로 말씀드려야 좀 더 그 공포심이 올 테니까, 원화 기준으로 250만원 정도 하던 게 9만원을 갔거든요. 9만원, 8만원. 앞에가 지금 보시면은 앞에가 막 9로 바뀌어요. 9로. 그러니까 240, 50짜리가 9만원을 가는 거면은 수익률로 치면요, 마이너스 97%, 90, 막 이 정도예요. 95% 이상. 그러니까 말이 안 나. 여러분들 지금 잡코인 뭐 지갑에 있는 거 마이너스 90% 이상인 거 많이 없죠. 잡코인인데도. 근데 그 방어 잘하던 이더리움이 마이너스 90, 물론 전고점 기준이지만 마이너스 90 막 6%, 7%가 된다고, 이더리움이. 그 시장이 얼마나 공포스러웠었겠어요. 이더리움만 그런 게 아니야. 이더리움은 그렇게 갔으면, 날아갔으면 다른 알트코인들은 더했죠.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여러분한테 뭐 빨리 현금화해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 하락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이 진짜 한번 꺾이고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은 진짜 끝도 없이 하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열어두시고 희망을 너무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시장이 상승할 때 작년 말부터 해서 이번 1년 동안 굉장히 큰 희망 속에서 있었던 장세였잖아요. 근데 그 희망 속에서 그 희망의 장세를 거스르고 절망을 찾았던 사람들은 돈을 못 벌었거든요. 오히려 뭔 말이냐면은, 상승 추세, 대상승 추세 상황에서는 숏을 외치면은 죽어요. 돈을 못 번단 말이야, 그 사람은. 근데 반대도 똑같아요. 반대도 똑같은 게 뭔 말이냐면은, 이렇게 숏 대하락,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대하락 추세로 가는 과정, 대하락 관점에서 롱을 조금이라도 외치면은 그것 또한 죽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꺾인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래프도 다 꺾였고 다 박살 났단 말이야. 지금 차트로만 보면은 이제 못 올라가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또 반전하는 게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니까 다이나믹한 거죠. 그리고 희망은 아직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은 많이 박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지 않아.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적당히 이제 롱의 관점을, 그게 어떤 것이든, 그게 뭐 이더리움이고 나발이고 뭐고 비트가 이렇게 되는 시점에서는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조금은 걸러 들을 필요는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요. 왜냐면은 이 시장 자체가 암호화폐 하면, 암호화폐 하면은 뭐 떠올려요? 사람들이? 그 코인 투자 안 하는 사람들한테, 야, 너 코인 투자해 하면은 뭐 비트코인? 이렇게 하잖아. 너 비트코인 해?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너 비트코인 하는구나. 근데 사실 이 말이 웃기잖아요. 우리한테는. 우리는 코인 시장에, 크립토 시장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인데, 너 비트코인 해? 이게 너 주식해? 라는 얘기랑 똑같이, 너 주식해? 이거를 암호화폐 시장에선 너 비트코인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너 삼성 주식해?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너 비트코인 하는구나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냐면은, 암호화폐 이꼴은 비트코인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그냥 비트코인이 전부고, 비트코인이 주류고, 비트코인이 대마고, 그냥 비트코인이 전체인 시장인데, 그 비트코인이 지금 꺾여서 나락을 갈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근데 이제 그걸 무시하고
다른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방어를 잘 해주고 뭔가 오히려 상승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서 지금 이렇게 좀 따라가는 거는 좀 위험하다라는 거죠. 지금 비트가 이렇게 빨리 회복을 해줬으면 사실 좋겠어요. 저도 52,000 막 가서 다시 53,000, 4,000, 8,000 해가지고 6만 가고 막 연말 짠 해가지고 갑자기 진짜 반전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게 지금 그럴 만한 뭔가 시장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오늘 얘기가 되게 길었네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하락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고 수익적으로도 대응하시고 손실적으로도 대응 잘 하셔서 최소화, 손실 최소화, 이익 극대화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좀 특이사항이었던 비트코인과 이런 도미넌스와 알트코인들의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다만 거기에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게 건강한 지금 관점은 아니다.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상이기 때문에 추후 더 봐야 알겠지만은 이제 그것에 낚여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요것도 좀 얘기하려다가 말았는데 나중에 얘기를 또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참고하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뭐 그 트위터 한국 온체인 분석가 중에서 이제 미그놀렛이라고 이분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온체인 되게 많이 하시죠. 이분은 거의 철저하게 온체인 위주로 이제 시장을 이제 분석을 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최근에 한 1주, 2주 전부터 좀 하락 뷰를 계속 봤었잖아요, 저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저랑 좀 뷰가 반대였거든요. 저랑 의견이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지표 좋다, 더 할 거다 해서 좀 반대였는데, 이제 최근에 어저껜가 그저껜가 갑자기 이제 안 좋은 지표들이 쌓여서 이제 그게 온체인으로 나왔겠죠.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하락을 좀 예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온체인이 이번에 좀 잘 맞았구나 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확실히 지표들이 지금 좋진 않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 또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분이 본인이 명확한 기준과 매매 전략을 구성해서 이 시장을,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이렇게 막 하락이 난무하고 막 불확실성과 어떤 세계 그런 지표들이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이런 게 없이 매매를 하려고 다시 달려들었다가는 진짜 불나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반등이 되고 있잖아요. 비트가 지금 뭐 1시간 전봉으로 볼까? 아까 뭐 42,000 말도 안 되는 저점 찍고 반등하고 지금 이렇게 좀 뭐 반등 하나 많아. 뭐 또 여러분들이 하는 커뮤니티 가면은 뭐 반등이다, 뭐 찐반이다, 뭐 알트 많이 안 빠졌다, 뭐 괜찮은 것 같다, 막 이렇게 말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에는 일반 투자자들, 그러니까 단기 반등에 이런 소규모 우리 같은 사람들, 소규모 물량을 이제 매수하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그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조금 지표는 애매하다, 아직도 지표는 애매하고, 이런 생각을 되게 하실 것 같아요. 진짜 이만큼 떨어졌는데 와, 막 비트 48,000이야?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 이거 진짜 많이 떨어진 거다, 이거 저점이다 라는 그냥 이제 근거 없이 그런 심증으로만 이제 매매하는 거는 좀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분도. 그래서 너무너무 동의하고 저도 정확하게 이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또 좋은 어떤 기회나 타점이 올 거기 때문에 그때 놓치지 말고 꼭 활용하시고요. 그래, 진짜. 그래서 아까 말한, 제가 쭉 좀 잔소리처럼 말한 내용이랑 연계가 돼요. 그러니까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진짜 그 끝은 너무 무섭우리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더리움이 가격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요, 마이너스 95%면요
이더리움이 60만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17년 기준 60만원보다 더 떨어지겠죠. 90%니까 60은 그만큼 위험한 거고, 좀 시장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되는 시점은 맞다 라고 좀 오늘 대체로 겁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좀 주의하시고, 그럼에도 저는 이거 하나는 믿어요. 3년 4년 뒤 5년 뒤 다음 그 사이클, 그리고 10년 뒤 20년 뒤에는 지금보다 비트는 무조건 몇 배 이상 올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시고 공부를 계속해 나가시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진짜로 뭐 선물 ETF 같은 이제 실제 기관 자금이나 어떤 실물 경제, 지금 최근에 뭐 P2E, NFT, 뭐 디파이부터 해가지고 메타버스까지도 실물 경제랑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브릿지가 구성이 되고 있고, 결국에는 뭐 최근에 위믹스 같은 경우만 해도 주식 자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이런 것처럼 굉장히 많이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장임은 맞아요. 맞기 때문에 진짜 단기로 봤을 때 이렇게 줌아웃을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비트가 이렇게 있어. 지금은 이렇게만 우리가 지금 보이지만은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만 봤는데 이게 아니라 결국에는 시간을 두고 길게 본다면 이 큰 골과 상골짜기와 언덕이 나중 가서는 이렇게 된다. 지금 이 구간도 결국에는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픽셀 구간이 나중에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구간일 것이다 라는 큰 장기적인 관점에서 희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오는 우박은 좀 피해야죠. 그리고 지금 이게 또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절을 못해서 물렸어.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제가 손절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는 하락하기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이제 현금화 하신 분들이야 지금 굉장히 좀 좋은 포지션에 있는 게 맞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섣불리 매수라든지 뭔가 섣부르게 이제 때려박는 그런 투자는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만약에 물려 계시거나 내가 그 현금화 타이밍을 좀 못 잡았어, 그러신 분들은 좀 본인의 포트폴리오나 이런 손절 라인이나 뭐 코인도 다 다를 테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투자를 진행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도 영상이 너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안녕.